한편 이날 김홍빈 대장의 연결식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홍빈 대장의 연결식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김홍빈 대장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야말로 의지의 한국인의 표상이지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장애가 없었어도 그런 위협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정말 큰 위협을 이루셨어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오늘 자리가 축하 파티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식이 되었으니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슬픔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김홍빈 대장의 그 정신, 아마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최근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희망사항이죠. 당연히 네. 지금까지 많은 축적이 있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네. 제가 정부로부터 나와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네. 국민들께 말씀도 올렸어요. 네. 아마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우리 호남과 충청에서의 그런 좋은 소식이 전국화되어서 제가 꼭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멋진 대통령 꼭 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잠깐 꺼내셨으니까. 예. 현재 이 경선 후보들이 현 정부의 좀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과 또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 저는 15개월 동안 국무총리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총리가 되기 전에는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는데 저는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규제 정책에 더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에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것만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280만 호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에서 130만 호, 민간에서 150만 호, 이렇게 280만 호인데 공공 부분의 130만 호는 100만 호는 임대주택이고 30만 호는 분양주택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중에 15만 호가 지분 적립형 반반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의 25%만 내고 일단 입주를 하면서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면 자기 것이 되는 아마 이것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이 매년 30만 호씩 분양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재원 조달 대책이나 또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능하겠는지도 미리 잘 점검을 해서 그래서 제가 주택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공약은 주로 이제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거나 또 특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그런 이 공급 대책이어서 주택 정책에 관한 한 확실하게 정세균이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그 당 내에 후보를 검증하는 기구인 클린 검증단을 설치하자라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이 당에서 책임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증폭되고 밖에서 논란이 되기 전에 당 내에서 잘 점검하고 확인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모두가 당에서 검증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데 대통령은 검증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검증해야 되죠.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검증단을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서 야당도 그걸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6분의 후보님들이 대부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당이 아마 이것을 수용해서 검증단을 만들고 진짜 문제가 없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서 내보내는 게 그게 옳다. 그리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검증단을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지역 감정을 조장한 거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언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것은 지역주의로 오해받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누가 봐도 지역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유감 표명하고 지나가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후보의 그 백제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정리하고 가자고 제가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정리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 빨리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낙연 후보가 이제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낙연 후보는 죽을 때까지 그냥 안고 가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서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나 CBS 그리고 또 30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이낙연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다 이렇게 그 보도 내지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지 좀 이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꼭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출전을 해야 그래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항상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해 주셨고 그 기준은 본선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성이 있고 외교에 대한 경험이 많고 거기에 더해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후보 저 정세균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저 정세균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정세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저에게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이 더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